개념원리 리스트 수업, 오늘은 138쪽에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우리가 배운 그 도함수라는 걸 이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 크게 보면은 챕터는 두 가지예요. 방정식에서는 실근,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조건. 요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문제를 풀 거고, 응용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이 둘을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여기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이 판별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 판별식은 2차식에서나 사용할 수 있지, 우리가 배울 함수는 3차 함수랑 4차 함수,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는 이 판별식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3차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니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구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조립제법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실근을 구할 수 있고 그 실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서 배우는 게 일단 이 챕터라고 보면 되고,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도 우리가 그 수학 3에서 그 2차 부등식에서는 또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찬가지의 이유로 3차와 4차 부등식을 배울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좀 지혜롭게 얘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 챕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면 fx는 0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x축과의 교점의 수, 그게 실근이다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3차 함수예요. 3차 방정식이에요. 이 3차 방정식을 함수로 그림을 그리면 그래프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클 때는, 또는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갖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도 해요. 혹은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3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림의 패턴은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그 패턴을 보면은 x축과의 교점은 얘 같은 경우는 3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실근은 최대 3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가 갖는 거는 그림의 패턴이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되고, 2개를 갖게 되는 경우는 이런 패턴이 되고, 하나를 갖는 건 이것 혹은 이런 패턴. 이 패턴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 챕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조건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이게 실근이 3개인 경우인데, 이 실근이 3개가 되는 경우는 극대와 극소를 가지게 되죠. 근데 극대와 극소를 가질 때 이 극대는 양수가 되고요. 이 극소는 음수가 돼요. 그러면 실근이 3개가 되는 거는 항상 이러한 규칙을 지니게 돼서 우리가 실근 3개의 조건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이 조건을 이용하면 우리는 실근 3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3개다 라고 하면은 그림의 패턴은 이런 패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그 조건 하나 만듭시다. 자, 이런 맥락으로 판단을 하면은 이게 지금 실근 2개거든요. 그럼 이거 조건은 뭘까? 조건을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극값이 2개가 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중근을 지녀야 돼요. 그러려면 얘 같은 경우는 극대죠? 극대가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꼭 이 그림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뭐 이런 그림도 가능하겠죠. 얘가 이런 식. 이것도 실근이 2개입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극대가 0이고 이 상황에서는 극소가 0이죠. 그러면 실근 2개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판단을 하면은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실근이 두 개가 되는 조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고요. 자, 실근 하나 되는 조건이 외우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값이 두 개인 상황이에요. 그 값이 존재를 하면은 실근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이것도 패턴이 두 가지인데 이런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 둘을 하나의 규칙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런 맥락으로 정리를 하면 이 상황에서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어떻게 될까요? 뿔일까 마일까? 뿔이야. 여기는 둘 다 플러스고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극값이 존재하는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실근의 개수는 극대 곱하기 극소의 부호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좀 더 기억을 하고 그 이외의 조건이 두 가지죠. 얘네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극값이 없을 때는 항상 실근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다 정리를 해놓으면 돼. 즉 극값이 존재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3차 함수의 극값은 0개 또는 2개야. 극값이 존재한다는 거 극값이 2개란 뜻이야. 극값이 존재를 해. 그럴 때 실근이 3개인 경우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고 실근 2개인 경우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고 실근 1개인 경우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크다 조건을 지닌다. 하지만 극값이 없다. 이거는 무조건 실근 하나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지금은 그냥 여러분이 조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조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좀 계산이 쉬운 방법이라서 외우면 좀 편해요. 나머지는 그냥 함수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구할 거라서 일단 어느 정도 암기를 해놓고 이따 좀 뒤쪽으로 가면은 다른 방법으로 풉니다. 거의 다. 그냥 기억만 좀 해놓으세요. 자, 지금 이거는 fx는 0일 때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였다면 혹시나 누군가가 fx는 gx의 실근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약간 이런 맥락인데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fx 빼기 gx는 0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일단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패턴이고 그 또 다른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패턴은 뒤에 유형 보면 지금 설명하는 게 좋겠죠. 또 다른 패턴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게 생각보다 계산하기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그냥 단순히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근이 3개인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실근이 3개인 상황 중에서도 양근이 몇 개야, 음근이 몇 개야 물어보는 문제는 방금과 같이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는 있어요.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자, 한 양근 두 음근이라는 건 이쪽에서 하나에서 만나고 이쪽에서 두 개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거예요. 두 양근 한 음근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방금과 같은 조건으로 판단을 할 때는 방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얘는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구나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얘가 누가 양근을 갖고 누가 음근을 갖고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조건을 더 사용하면 돼요. 그 추가적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y절편의 위치예요. 한양근 두 음근을 물어볼 때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y절편의 부호를 판단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예를 들 수도 있죠. 뭐 한양근, 한음근, 영하나. 영하나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그 한양근 두 음근을 갖는 이 조건은 무조건 그림을 그리면 y절편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는 건 만약에 이 조건을 물어본다. 아까 했던 실근 3개 조건.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에다가 y절편 음수. 조건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y절편 양수.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배운 거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얘는 그냥 숫자로 해주는 게 좀 더 좋아서 필수예제 28번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뭉뚱그려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양근 두 음근 아니죠. 그 실근, 허근 문제를 물어볼 때는 식 자체에 미지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미지수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자, 이건 지금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방금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넘겨버려요. 근데 이게 넘길 때 포인트가 얘를 양수가 되게 넘겨야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 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얘를 y를 2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야.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로 보고 얘를 y는 k로 봐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3점에서 만난다. 얘네가 2점에서 만난다. 얘네가 1점에서 만난다로 하면은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극대 곱하기 극소 그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서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친구들이.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그래프 그릴 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지? 미분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분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이게 6으로 묶이면 x 마이 x 뿌리 1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림을 이쪽에 그릴게요. 그러면 그 값이 되는 게 마이라고 2예요. 그리고 나서 아예 그냥 디테일하게 극각까지 찾아버립시다. 일단 얘는 원점 지나요. 그 다음에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일 집어넣으면 7 나와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나오고. 그래서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 그래프랑 y는 k가 만나는 걸로 판단을 하면 생각보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요. 자, k가 만약에 여기서 y는 k라는 건 이런 상수함수예요. k가 만약에 마이10보다 작아요. 그러면 교점은 몇 개죠? 1개. 그럼 실근이 1개인 거예요. k가 마20이면 그치. 딱 여기를 지나니까 여기랑 이쪽에서 만납니다. 2개에서 만나요. k가 마20과 7 사이면 3개. k 7이면 2개. k가 7보다 크면 1개. 이렇게 하면은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걸 더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이 방법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근데 이 방법과 저 방법을 왜 설명하냐면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방법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까 양근, 음근 문제 기억나죠? 양근 몇 개, 음근 몇 개. 양근, 음근 문제를 구할 때는 여기에 추가로 y절편의 위치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두었을 때예요, 문제가. 지금은 아까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y절편의 위치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y절편의 위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양근, 음근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K가 0보다 위쪽에 있어요. K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음수근에서 음수 쪽에서 두 개 만나고 양수에서 하나 만나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친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K가 0과 7 사이 있을 때는 양한 둘이에요. 그리고 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 커요. 그렇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양근 2개, 음근 1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문제에서 뭐 실근의 개수랑 양근, 음근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K를 이항시켜서 둘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이 방법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율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문제 푸는 거는 극대 곱하기 극소로 풀고. 근데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도 K를 넘겨서 풀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풀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X, 그러니까 문자가 있는 존에 K가 있죠. 이럴 때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앞에서 배운 방법인 극대 곱하기 극소로 풀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K를 넘길 수 있으면은 방금처럼 풀어도 되는데 넘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극대 곱하기 극소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풀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정리를 해주면 쉬운 계산, 빨리빨리 풀고 간단한 계산을 할 때는 극대 곱하기 극소로 하면 답이 그냥 쉽게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넘겨서 풀어도 되고. 그럼 이 문제도 극대 곱하기 극소로 풀면 어떻게 푸냐면, 자, 여기서 그냥 다시 할게요. 극대 곱하기 극소로 풀 때는 아까 그 값이 되는 게 x가 마 1일 때랑 x가 2일 때였거든요. 마 1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7이 돼요. 그러면 극대는 7마 k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극소는 2를 집어넣으면 마 20이 돼요. 극소는 마 20마 k가 돼요. 그러면 극대 곱하기 극소로 푸는 거는 7마 k, 마 20마 k 로 두고 얘가 0보다 크다 작다로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 간단하게 나와. 답은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자, 방정식은 요게 답니다. 방정식은 이렇게 실근의 개수 구하는 것만 판단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등식이거든요. 다시 앞쪽을 넘어가면 돼요. 부등식은 이게 문제 패턴이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이 뭐 수원이든 뭐 수상이든 이런 부등식 문제를 많이 익숙하게 풀어본 친구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논하는 게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래요.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그럴 때 문제를 어떻게 풀까? 2차에서는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어. 그리고 수원에서는 범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제일 작은 거. 여기서는 그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여기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는 다 어떻게 푸냐면 최대 최소를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항상 0보다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조건을 만들면 돼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 찾는 문제예요. 반대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최대값을 찾아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조건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가 쉬울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여기에서 그 최대최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가 있을 때는 최대최소의 흡오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끝값 아니면 극값이죠. 그거 판단하면서 누가 최소인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대신 문제에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혼동을 주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는 얘네들을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등호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하면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부등호가 없거나 여기서 부등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부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여기에 같다, 있다, 없다를 통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기본 패턴인데 이럴 수도 있어서 그 조건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보통 함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문제를 한 번씩 볼까요? 일단은 원래는 저기 필수 예제 27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간략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극대값, 극소값 구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만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냥 143쪽에 있는 필수 예제 29번을 볼까요? 필수 예제 29번은 아까 말했던 양근, 음근 문제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요. 첫 번째, 극대, 극소 활용할 때는 일단은 그러니까 양의 실근 1개, 음의 실근, 아니구나. 양근 2개, 음의 실근 1개. 양근 2개, 음의 실근 1개니까 결론적으로 실근 3개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거,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먼저 만드세요. 그러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쉽게 풀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양, 둘, 하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y절편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책은 그냥 K 넘겨서 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놓고, 우리 책은 이거를 이렇게 풀죠.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K를 양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다 이항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식 자체를 이렇게 두고 얘랑 얘가 만나는 걸로 문제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여기가 마일이고 얘가 2분의 5야. 그래프 그리는 건 여러분 7이야.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생략할 건 생략할게요. 여기가 2고 얘 마십이야. 그러면 K의 위치를 보면서 판단을 합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한 개의 음근이 되려면 일단 K는 이 극대가 되는 값과 극소가 되는 값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0보다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아래쪽. 그래서 K는 마십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런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자, 필수 예제 30번은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 한 실근 두 허근인데 이거는 차라리 극대 곱하기 극소로 하는 게 계산이 더 편합니다. 그래프 그릴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곧바로 그냥 부등식으로 넘어갑시다. 31번. 자, 요런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패러다임을 조금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여주면 우리가 푸는 거는 이게 항상 성립해요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얘네들은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풀려는 이 함수는 4차 함수거든? 4차 함수는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다. 이게 범위가 없어도 무조건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림의 패턴이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최대 최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3차 함수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3차 함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범위를 줍니다. 딱 잘라버려. 누구보다 클 때 누가 항상 0보다 크니 이렇게. 4차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자마자 대충 여러분이 개형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 자, 우리가 구하는 건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이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최소는 극소겠죠? 범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극소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분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그 fx로 하면 얘가 0인 지점을 찾으면 x 세제곱이 8이라 x는 2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허근이니까 얘는 그 값이 몇 개일까요? 한 개겠죠. 그 하나의 값이 극소겠죠. 4차 함수가 최고차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내려오는 W 모양이니까 그 값이 하나를 갖는 거니까 x가 2일 때가 극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f2를 구하면 2의 대제곱 16마 64 플러스 a가 0보다 커나 같다. 극소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런 식으로만 풀면 된다고.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 갖다 들어가는 그 상황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돼요. 다음 문제 볼까요? 패턴은 다 동일해서 자, fx랑 gx가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혹은 만나도록 하는 a의 범위는요? 라고 물어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fx 빼기 gx를 구하겠죠? fx 빼기 gx는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a마 10이에요.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은 4차 함수니까 이건 최소가 존재하죠. 근데 그 최소는 극소죠. 마찬가지로 극소를 구해서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미분 한번 해볼게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2x야. 24x 제곱 여기가. 그러면은 얘가 자 이거 hx라고 이름 붙일게. 좀 부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h'x인데 얘가 12x로 묶이면 x마 그치 이렇게 되지. 그래서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이렇게 그 값을 지니게 되는데 얘는 그러면 그 값이 몇 개일까? 그 값이 몇 개일까? 응? 아니지. 4차 함수는 그 값이 1개 또는 3개잖아. 그 값이 무조건 1개입니다. 왜냐면 이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도함수가 그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니까 감소 그 y축은 없앨게. 감소 하다가 아니구나. 이게 원점을 지난다는 그 보장이 없거든. 그냥 감소만 할게 여기까지. 감소 증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값은 여기 하나예요. x가 0일 때. 그러니까 h 0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알겠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처럼 이렇게 부등호 있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진짜 복잡할 수 있거든요. 약간 패턴 정리해주기가 그렇게 엄청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서 막상 정리해줬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패턴 정리는 조금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필수예제 32를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3차 함수는 그 최대 최소가 범위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3차 함수가 항상 성립하는 문제로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그럼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일단 이거의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풉시다. 그러면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극소도 최소의 후보니까 미분을 합시다. 이걸 fx라고 하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야. 그러면은 이거를 3x로 묶으면 x마 2니까 x가 0, x가 2예요. 그러면 범위를 준 게 여러분이 왜 범위를 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x축, y축 없이 개형만 볼게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은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x가 2야. 근데 범위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딱 잘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쪽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는 극소입니다.
그러니까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여기서는 엄청 심한 문제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심한 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실근을 갖게 된다. 아까 그 조건을 제가 이렇게 적었던 거 기억나죠? 그걸 그래프로 해서 또 다시 어떤 상황, 그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접목시켜서 뭐 미분 가능하다 조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그 모의고사에서 보는 어려운 문제는 다 그런 식의 패턴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되고, 여기서는 내신 스타일에서는 그냥 이렇게 개념 확인하는 정도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fx가 gx보다 커나 같으려면 fx도 gx를 빼세요. 하면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3x 1마 a가 이걸 구하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거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그 값을 구해야 돼요. 이 함수를 hx라고 이름을 붙이면 h'x는 3x 제곱 마 3이에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라고 1이니까 개형은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 마일 1. 그런데 문제는 0부터 2까지래요. 그러면 대충 0은 한 여기쯤일 것 같고, 대충인 한 여기쯤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최소값은 1이겠죠? 그런데 조금 확실하지 않을 때는 대입해서 값을 구하세요. 조금 확실하지 않을 때는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여기가 1마A구나. 그 다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1마일마이 마1마A이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얘는 큰 값이지 8마 6이니까 3마이. 이렇게 해서 조금 확실하지 않을 때는 구하세요. 그러니까 마일에서 다 A를 뺐는데 마일에서 A를 뺀 얘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다. 풀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같다가 없다면 문제를 여기서 좀 바꿔봅시다. 이렇게 있다면 이때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요. 다 0보다 크니? 라고 하면은 얘가 0이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0이 어도 되나? 0이면 안 되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런 패턴의 문제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게 확인 체크 135번이거든요. 그거 한번 봅시다. 아, 133번도 있었구나. 근데 135번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뭐가 더 나을까? 다 안 풀어봐서. 133번을 한번, 아니요. 135번 한번 해봅시다. 133번은 아까랑 비슷할 것 같아서. 자,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 주어진 그 구간이 열린 구간이고, 그 다음 항상 0보다 크다예요. 그걸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일단 미분을 해서 그 값을 구합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랑 2가 그 값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구간도 여기서부터까지야. 여기서부터까지. 열린 관처럼 그리면 그릴게. 그럼 이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구간 자체로 최소값이 없죠. 그래도 우리는 가장 작은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해.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려는 함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f마이가 마이 집어넣으면 8마 24니까 a만 16이에요. 그러면 봐봐. 얘가 만약에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가 0이면 주어진 조건이 성립하니? 왜냐면 얘보다 살짝 왼쪽 구간이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여기를 뺐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일 때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요? 라고 물어보면은
최소값이 되는 A만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같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제일 어려운 유형일 수 있어요. 여기에도 구간에도 같다가 들어있지 않고 여기서 구간에도 같다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값이 0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얘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냐면 여기는 극소고 극소는 주변에 있는 중에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같다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주면 언제 갔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냐면 구간에 갔다가 있고 여기에 갔다가 있을 때는 여기에 갔다가 들어가요. 지금처럼 둘 다 없을 때도 갔다가 들어가요. 한쪽만 있을 때는 안 들어가요. 구간에만 있을 때도 안 들어가고 여기만 있을 때도 안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데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모든 유형에서 다 맞다고 하기가 다 맞을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긴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푸니까 여러분이 다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에서 조금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연습 문제 여러분 잠깐 보면 알겠지만 이 새로운 유형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168번만 볼까요? 연습 문제 168번. 자, 3차 함수 fx의 도함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대요. 문제에서는 여기서 hx를 fx 빼기 gx를 했고 그 다음에 h0은 0입니다. 둘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럴 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일단 fx랑 gx를 뺀 상태에서 보면 얘네 둘이 같아지는 요 시점 있죠? 얘네가 프라임이 그러니까 h 프라임 x가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니까 h 프라임 x가 0인 지점이 둘이 같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h 프라임 x가 0인 게 0과 2니까 hx의 극값은 x가 0일 때, x가 2일 때예요.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다이렉트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여기서 그냥 해석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0부터 2 사이에 있는 감수한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0부터 2 사이를 봅시다. 0과 2 사이는 그 h 프라임 x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겠죠. 왜냐면 f 프라임 x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감소한다. 이건 맞는 말이야. 두 번째, x가 2에서 극소값을 지닌다. x가 2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지.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값을 지닌다. 이것도 맞아. 그치? 자, 세 번째 걸 보자. hx는 0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자,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h0은 0이었어. 그럼 h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h0은 0이었어 아까. 그리고 얘는 0과 2에서 그 값을 지녀요.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지닌다는? 틀리지? 얘는 실근이 몇 개죠? 2개. 왜냐하면 극대값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문제니까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챕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할 것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